돼지를 위한 바느질 운영하고 있는 이경재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제가 이쪽에 있는 게 좀 나은가요? 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아서 좀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준비한 거는 많은데 주어진 시간이 짧아서 에코 웨딩 앤 라이프라는 모토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패션을 전공했어요. 대학에서 패션을 전공하고 이게 제 작업실이었어요. 작업실 따로 있었던 건 아니고요. 집 거실에 저렇게 책상 펴고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을 졸업을 했고요. 직장 생활 아주 짧게 오래 다니진 못했어요. 그리고 우연한 계기가 돼서 강원도 횡성군 청이면 신대리라고 하루에 버스 4번 들어오는 산골로 귀촌을 했어요. 25살 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년 정도 강원도 생활을 했었고요. 저는 서울에서만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랐는데 강원도에 가서 귀촌 생활을 좀 하면서 약간 환경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어요. 제가 살고 있는 곳과 내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지금의 환경 문제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야간대학원을 병행해 가면서 강원도에서 일을 했는데요. 저 사진은 지금 잘 작게 보이실 텐데 전 세계 밤 사진이에요. 나사에서 찍은 사진인데 한국 보이시나요? 네. 우리나라가 전 세계 국토 면적으로는 따지면 한 108번째로 큰 나라라고 합니다. 근데 CO2 배출 국가 순위는 2005년에 카운터가 잘 안 나네요. 네, 2005년에 CO2 배출 국가 순위 12위였어요. 근데 올해는 7위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땅은 108번째로 큰데 CO2 배출은 전 세계 7위 했습니다. 엄청난 이런 숫자들을 알게 되고 저는 또 옷을 하다 보니까 그럼 과연 옷은 얼마나 버려질까? 1년에 사실 저거보다 더 많이 버려질 거예요. 엄청난 양의 옷들이 버려지고 있고요. 이게 포인터가 잘 안 되네요. 자, 저 브랜드들 다 아시죠? 하나쯤은 다 있으시죠? 엄청난 양의 옷이 버려질 수밖에 없는 데는 약간 의류 회사의 시스템, 전 세계적인 시스템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인 것도 있어요. 물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는 굉장히 편해졌어요. 아무 데서나 가서 옷을 10,000원이면 살 수 있어요. 5,000원이어도 운 좋으면 위아래 살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1년 넘게 입기는 쉽지 않는 경험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오래 입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빨리빨리 순환 주기를 바꿔서 빨리 입을 수밖에 없게 저런 패션을 패스트 패션이라고 하죠. 근데 저 패스트 패션 이면에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엄청난 양의 환경 오염이 일어나고 있고요. 제3국에서 주로 봉제를 합니다. 이게 엄청 안 되네요. 이게 봉제 공장들의 현실이고요.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저 라나플라자 사태 방글라데시에서 났었어요. 의류 봉제 공장 사고예요. 그 전 세계 글로벌 SPA 그룹 브랜드들이 저게 옷을 맡기는데 저 사태가 났는데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을 했어요. 1,000명이 넘게 죽고 2,500명 이상이 실종이에요. 실종인데 사실 거의 다 찾아내지 못했어요. 저 사태가 난 이유는 시간 내에 빨리 옷을 만들어야 돼서 문을 잠가버렸대요. 밖으로 못 나가게. 그래서 건물 붕괴 위험이 있는데도 공장은 계속 가동을 한 거예요. 며칠 전부터 경고가 있었는데도. 왜냐면 빨리 옷을 전 세계로 납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입고 있는 옷에 대해서 엄청난 피해들이 그 이면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어떤 소비를 해야 될까? 특히 저는 이 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옷을 만들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했었어요. 계속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광고가 한번 나왔었어요. 아까 그 브랜드인데 어느 브랜드인지 광고인지 혹시 아시나요? 이 광고에서 캠페인을 했는데요. 입고 있던 청바지 갖고 오면 매장으로 갖고 오면 아프리카에 준다고. 근데 저게 뭐가 다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번 그린피스에서 요청을 했었대요.
얼마나 보냈냐. 하지만 공개해 줄 수 없다. 그냥 마케팅 차원의 일환이지 않았을까. 대량 생산하는 거에 대한 죄책감을 상쇄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들이 저런 새로운 패션이에요. 굉장히 많죠. 뭐 에코 패션도 있을 수 있고요. 제로 웨이스트, 뭐 네이처 메이드, 핸드메이드, 엔바이러먼털. 그 중에서 저는 오늘 서스테이너블 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다 다른 건 아니에요. 각자 조금씩 다 공통점, 공통 분모들이 다 있는데 서스테이너블은 어떻게 보면 약간 생태계까지 같이 어우르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스테이너블 패션에서 크게 종류를 세 가지로 나눠봤어요. 소재, 방법, 과정. 그래서 넘겨주시면 소재에서는 조금 더 자연 친화적인 소재 사용을 할 수 있겠고요. 방법적인 부분에서는 다시 쓴다든지 새롭게 다시 탄생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만들 때부터 쓰레기가 최소화되게 아예 안 나오게 할 수도 있는 디자인들도 있고요. 과정에서는 어떻게 하면 좀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을까? 노동력 착취를 하지 않고 그리고 전 과정에 있어서 이런 환경적인 지표의 수치가 낮아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공정들을 고려하는 것을 서스테이너블 패션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서스테이너블 패션의 공정들을 지키면서 대지를 위한 바느질이라는 사회적 기업을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주로 하는 거는 웨딩하고 리빙, 유니폼 다 옷과 관련되어 있어요. 오늘은 웨딩 관련해서 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웨딩, 리빙, 유니폼. 유니폼은 제 왼쪽 사진 보이시나요? 의뢰가 한번 들어왔었어요. 선거 유니폼. 근데 선거 유니폼 다 버려지는 거 아시죠? 네, 뭐가 다 붙어 있잖아요. 특히 떨어진 당이나 뭐 이런 옷은 누가 입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후보자 이름하고 번호를 뗐다 붙였다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렸어요. 그리고 받으신 분이 다 아줌마들이세요. 선거운동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앞치마로 사용할 수 있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옷의 수명을 늘리고 소재를 바꾸고 이런 쪽을 계속 고민하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소재 쪽에서는 또 페트 리사이클 섬유라는 것들도 있어요. 월드컵 경기 때 박지성 선수가 입었던 옷도 저 페트 리사이클 섬유로 만들어졌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소개드린 옥수수 전분 섬유는 옥수수 알갱이에서 전분 섬유를 추출해서 옷으로 입고 땅으로 돌아가서 다시 양분이 돼요. 그러니까 선순환이 되는 소재인 거죠. 자라고 다시 양분이 되고 자라고 다시 양분이 되고 이런 소재들도 주로 쓰고 있고요. 제가 2005년에 처음으로 옥수수 전분 웨딩드레스를 만들었고요. 저게 처음으로 만들었던 웨딩드레스로 전시를 했는데 그 다음에 2006년에 처음으로 저 드레스 입고 결혼한 신부가 탄생을 했고요. 제가 손을 계속 이렇게 해드릴게요. 어떤 분이 보시나요? 이게 아예 안 돼서요? 네. 넘겨주시면 그래서 옥수수 전분 섬유뿐만 아니라 한지 섬유로도 만들고 있고요. 막 넘어가 버렸네요. 네. 그리고 소재뿐만 아니라 결혼식이 끝난 다음에 일상복으로 활용할 수 있게 활용도 면에서도 웨딩드레스 한 번 입고 반납하는 게 아니고 대여하면은 좋지 않냐 하는데 대여하는 드레스의 수명이 한 3, 4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다 폐기하게 되고요. 대부분은 석유계 합성 섬유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섬유를 만들고 내가 간직할 수 있고 아니면 평상시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디자인을 제안을 해드리고 있고요. 청첩장도 액자로 재활용할 수 있는 청첩장 그리고 비목재 펄프로 하고요. 이렇게 나무를 베지 않는 재생지나 비목재 펄프로 청첩장을 우리나라에서 하는 결혼식에만 다 만든다고 해도 약 34만 그루 아니 3만 4천 그루 정도의 나무가 베지지 않아도 되고요. 결혼식에 쓰이는 모든 꽃 장식, 부케 포함해서 다 뿌리가 살아있는 부케로 만들고 결혼식의 모든 꽃들은 다 화분으로 절화가 아니라 그래서 결혼식 끝난 다음에 하객분들께 다 선물로 나눠드려요. 그래서 쓰레기가 남지 않고 각 집으로 가서 다 클 수 있는 그런 결혼식을 해드리고 있고요. 음식도 유기농 음식으로 하고 남은 음식은 다 싸드리고 예물까지도 리사이클링 예물이라 그래서 집에서 안 쓰는 금 이빨도 돼요. 갖다 녹여서 보석만 살려서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런 리사이클링 예물이나 공정무역 다이아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이 모든 하나하나의 아이템들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LCA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 요람에서 무덤까지였다가 요즘은 요람에서 다시 요람으로 아까 옥수수 전분 소재 같이 나와서 다시 또 선순환할 수 있는 그 전 과정에서 모든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할 수 없을까 하는 LCA 프로세스를 같이 고려해서 모든 디자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3커플, 2커플 정도 결혼은 했지만 식을 치르지 못한 분들 결혼식을 치러드리고 있고요. 2010년에는 이 에코웨딩으로 까르띠에라는 프랑스 브랜드에서 하는 여성 창업 경진대회에서 그 여성 사업가 15인에 뽑히기도 했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에코웨딩에 시스템을 더했어요. 그래서 환경은 당연히 결혼식 모든 프로세스에 들어가고요. 이 결혼식 자체가 지역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없을까 해서 저희 회사가 성북구에 있어요. 그래서 성북구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함께 만드는 결혼식을 만들어 보자. 이래서 공간은 주말에 비어있는 유휴 공간이에요. 저기는 성북구청 안에 있는 아트홀이라는 여기보다도 못생긴 공간이에요. 근데 저 공간은 결혼식을 위해 저렇게 꾸며요. 그리고 평상시엔 다시 강당으로 쓰고요. 지역에 있는 헤어샵, 또 지역에 있는 꽃집, 지역에 있는 맛집들에서 음식들을 다 공수를 해와요. 그리고 나머지 음식들은 성북구에 저 산동네 장수마을이라는 할머니들 많이 사시는 마을이 있거든요. 저 마을에서 할머니들하고 같이 잔치 음식을 좀 만들어요. 네, 그리고 결혼식장에서도 할머니들이 같이 일을 도와드리고 이렇게 결혼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마을 웨딩 결혼식을 올렸던 모습이고요. 이 결혼식 바로 다음날 제주도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마을 웨딩을 한 번 할 때마다 발생되는 모든 수익의 65% 이상이 다시 마을로 돌아가요. 그래서 환경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는 그런 결혼 문화를 지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이 에코피플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에코피플을 계속 만들고 싶다. 에코웨딩 앤 라이프를 통해서 그게 곧 저의 비즈니스가 됐고요. 넘겨주시면 하나 더 넘겨주시면 이제 여러분들도 밖으로 졸업을 하고 나가셔서 비즈니스를 하시게 될 거 아니에요? 꼭 창업이 아니더라도 회사에 다니는 것도 비즈니스잖아요. 근데 비즈니스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간단하게는 비즈니스는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팔 것인가 이게 다예요 사실. 네. 그 안에서 제일 중요한 무엇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무엇은 좋아하시는 것 혹은 잘하시는 것 중에서 찾으면은 제일 즐겁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다 환경에 관심을 있어 하시는 분들이 조금 오셨다고 했는데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를 찾으면서 동시에 나만 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원하고 있는 건가 다시 한번 되물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생각한 내가 잘하는 게 정말 세상에 필요한 일인가. 근데 환경과 관련된 일은 앞으로는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지금까지 관심을 가졌던 부분들에서 조금 더 이제는 아이디어를 더해서 내가 만약 이런 비즈니스를 졸업하고 나서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